네, 자 이번 시간에는 20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11번, 13번, 17번 매출 유형 세 가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매입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매입 전표 입력,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매입은 우리가 이제 발행하는 건이 아니니까 전자 붙은 것은 무조건 다 1번 전자입력해야 되고, 매출은 우리가 발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발급 전송하시오 하는 것은 비워두어 가지고 전자 발행으로 나오게 하고, 전자란에 1번 전자입력 입력해라 하는 것은 1번 전자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매입은 전자 들어가는 것은 다 1번 해주시면 돼요. 전자세금란에다가. 자, 수행 1번 보시면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분괴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신규 거래처 등록은 4001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곰곰이라는 회사에서 이 매입을 했는데 오늘 새로 신규로 개설한 거래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을 전표를 입력하는 이 화면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이 화면에서 여기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팝업 창으로 띄워서 하게 되면은 좀 안정감이 좀 없어요. 좀 불편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혹시 나오게 되면 신규 거래처 등록은 거래처 등록에서 아예 하고 하면 됩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다 있어요. 공급자 이 정보를 보고 이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 등록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에다 등록하면 되죠. 이건 이제 그 스커트 판매하는 상품 거래처니까 매입 매출 거래처잖아요. 자, 거기 맨 밑에다가 4001 거래처 코드를 먼저 넣어요. 엔터하고 거래처 상호를 넣는 겁니다.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곰곰이 해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니까 0번에서 엔터 하시고,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등록번호 120 다시 이렇게 120 다시는 안 넣어도 돼요. 숫자만 넣으면 하이폰은 자동으로 입력될 겁니다. 35090 대표자 이아람 35097이네요. 오타가 났네요. 전체 네, 구분은 전체 하시고 사용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네, 거래처 등록은요,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거기서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쓰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 오른쪽에 여기 기본 사항에다 추가 내용 입력해야죠. 업태, 도소매 엔터하고, 종목 의류 엔터하고, 우편번호는 검색하지 말고 사업장 주소를 바로 타자하는 게 더 빠릅니다. 서울시는 이런 주소라든가 사업자 번호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메일 주소도 또 필요하거든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에다 입력합니다. 4번에 담당자 메일, 거기에 GOM
그리고 선택해 주세요에서 빌 36524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담당자 메일은 추가 사항에, 기본 사항에는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했습니다. 거래처 등록에다가.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가셔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거래 날짜를 보시면은 9월 5일 날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5일로 바꿔줍시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매입은 처음이잖아요. 매입 세금 계산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는 51번과 54번으로 나누어지는데 51번은 과세요, 54번은 불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1번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51번이고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면 54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는 것은 내용을 봐야 하는데 스커트를 판매했잖아요. 매입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 설명을 보시다시피 상품을 매입한 거예요. 상품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51번으로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51을 직접 입력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도 여기 10일 해도 과세가 나오고 지금 방금 50일 해도 유형이 과세예요. 그럼 어떻게 매출인가 매입인가를 구분을 하느냐? 요 위에 단추를 보면 알죠. 우리는 지금 매입과세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품명은 스커트라고 입력하시고 수량이 200, 단가가 4만원, 거래처명은 공급자가 거래처예요. 방금 입력한 곰곰이. 그래서 곰곰 엔터 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은 여기 밑에 보시면 분계가 1번이죠. 그래서 여기다 1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가 작성이 돼요. 우리가 매출거래에서 현금 분계하면 입금전표가 만들어졌죠. 매입거래에서는 현금 분계하면 출금전표입니다. 출금이 두 줄로 만들어졌죠.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이 출금되었다. 대변의 현금이고, 상품이 출금되었다. 대변의 현금이죠. 그리고 차변은 상품, 자산 증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도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부가세가 부가세 애수금으로서 부채, 즉 대변의 부채 증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세금을 받아놨으니까 부가세 애수금이죠.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거래처에다가 준 거예요. 곰곰이라는 거래처에다 요 세금을 포함해서 8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주었죠?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를 곰곰이에다가 대신 지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를 곰곰이라는 거래처에다가 대신 지급했다 해서 부가세 대급금.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에요. 우리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이었던 것도 기억나셔야 돼요.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였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증가시켰죠. 차변의 상품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러분, 상품을 판매할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었죠. 그 상품 매출은 판매 가격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매입 가격이죠. 매입 가격. 상품 매입 가격으로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해둡니다. 상품을 구입했을 때.
자, 그 밑에 수행 2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수행 2번은 역시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한 거예요. 상품을 매입했고, 그런데 계약금은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있어요. 근데 얼마 지급했는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20일 날 계약금 지급했을 때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3월 20일 날짜를 입력해 가지고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는가 확인하고서 이 전표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20일을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네, 전표 하나가 있는데 차변의 선급금 데일리룩 상품 구입계약 450만원 3월 20일 날 450만원을 선급금을 주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산으로 잡아놨잖아요. 선급금 차변의 자산 증가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상품을 받았으니까 상품을 오늘 받았죠. 그러니까 이 선급금은 대변에 가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기침이 안 없어져. 자, 450만 원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매입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예. 9월 10일이네요. 네, 9월 10일로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51번. 품명은 원피스. 509만원. 공급자 데일리룩 전자세금 1번. 자,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외상도 있어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금도 있고 외상도 있고 하니까 계약금은 아까 선급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혼합은 3번이죠. 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차변의 상품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세 번째 줄로 내려가서 대변의 선급금 131번 450만원 아까 확인한 금액이죠. 엔터. 자산 감소입니다. 대변의 선급금은. 그 다음에 또 대변의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래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251번이네요. 금액은 밑에 빨간 글씨 차액 보이는 거 요게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4,500만원 45 플러스 하고 탭키 마지막에는 탭키를 눌러요. 그래서 거래처 고쳐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도 해 주시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도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거래처 고칠 거는 없습니다. 대변을 이렇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분리하지 말고 3번 혼합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다가 선급급 대변 450만 원. 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수행 3번을 보면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것도 자, 증빙은 세금 계산서 같아요. 그런데 앞에 전자가 없죠. 종이 세금 계산서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매입세액이 종이든 전자든 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면 51번이요. 공제가 안 되는 거면 54번입니다. 자, 뭘 샀느냐? 컴퓨터를 샀어요. 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한 겁니다. 자,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51번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전자라는 이제 비워두고 갈 거예요. 전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외상 분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보통 외상 분계 선택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 외상 매입했다. 안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는 재고 자산을 매입한 채무만 매입 채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분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계할 때는 외상을 우리는 혼합으로 분계해 가지고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을 수동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자, 9월 15일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유형은 51번.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는 다 51번이라고 그랬죠. 분명의 컴퓨터 수량은 1개, 단가는 120만원. 거래처는 현웅,나라 현웅. 전자세금란을 이거는 그냥 비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그러게 되면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니까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고, 상품이 아니고 컴퓨터니까 비품. 그래서 코드를 비품으로 고치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 4번 대변이죠.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확인 금액은 132만원. 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현웅컴나라로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외상분계하는 것은 상품일 때만,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외상분계 하시는 거고요. 요건 비품이기 때문에 혼합분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대신에 미지급금을 수동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51번 유형으로 입력한 3건의 거래입니다. 세금 계산서 3건이었고 전자가 2개, 종이가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가세 신고 서류 어디에 반영됐느냐? 자,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거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란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작성이 돼야 되고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도 매입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기간이 입력돼 있으면 7월부터 9월로 입력돼 있으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고 위에서 조회를 한번 눌러줘요. 조회 단축. 그러면 다시 작성이 돼요. 우리가 매입 세 가지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매입에 전자로 2매, 전자외로 1매 해서 3매. 네. 밑에 클릭해 보면 그 세금 계산서 내역이 이쪽에 나오고 거래처는 2군데. 왜 2개만 나오죠? 3개가 나와야 되는데. (5,300) 전자 외에도 이거 전자 외가 합계는 안 나오는구나. 전자 외에는 따로 나오고 전자 따로 나오고 이러네요. 소개를 눌러야 오른쪽이 나오네요. 전자 2건은 데일리룩과 곰곰이 거, 그 다음에 전자 외에는 현웅컵나라 거. 이게 합계를 눌러서는 3개가 다 안 나오고 전자 외에 따로따로 클릭해줘야 보이네요. 네,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는 3개죠. 제대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그래요.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거 작성해 줘야 돼요. 네. 2개는 여기 전자를 누르면 2개. 그 다음에 여기 전자외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1개 나오죠. 전자외 안 나와요? 매입이 매출로 했구나. 51번. 여기 비품으로 갖고 밑으로 엔터. 대변의 미지급. (132만 원인가? 밑에 있는 금액을 다 입력합니다. 세금 계산서 조회 3개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여야 될 것이 뭡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작성됐는가 봐야죠.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조회 눌러서 다시 작성을 해봅니다. 그러면 매입 거래니까 요 매입은 매입란에 입력이 돼요. 매입세액란 여기 밑에 여기 아까 과세표준 및 매출세 그 아래 요 부분입니다. 자, 매입세액 중에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잖아요. 그 중에 일반 매입이 10번, 고정자산 매입이 11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방금 그 입력했던 컴퓨터 1개 구입한 거, 그게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이라는 것은요, 그때 고정자산 등록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고정자산이란 뭐냐?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고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무형 자산을 고정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계정 과목 중에 비품이라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컴퓨터. 그러니까 고정 자산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 두 개 스커트하고 원피스 구입한 거 그거는 일반 매입에 10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지금 530만 원에 12만 원 해서 542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이. 그래서 현재는 납부할 세액이 밑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에 의해서 매출세액 요 1101만 5천 원에서 매입세액 여기 가번에서 요 나번을 뺀 거예요. 가에서 나를 빼면 요 다가 나와요. 이게 납부할 세액으로 나옵니다. 자, 51번 과세매입 3개 연습해 봤습니다.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3개가 모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누어져서 기입이 됐어요. 자, 210페이지 이제 수행 4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9월 15일 컴퓨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등록하시오. 요 표를 보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오늘 두 번째 해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자, 위에서는 그냥 엔터를 3번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정 과목을 선택하면서 입력하는 걸로 연습하기로 했죠. 자, 계정 과목 이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계정 과목 도움말이 나옵니다. 컴퓨터는 비품이니까 212번 비품을 클릭하고 확인. 코드는 거기 표에 보시면은 3002라는 코드를 주었어요. 엔터. 자산에다가 컴퓨터 입력하면 되겠네요. 취득일에다가 2023-0915 2923-0915는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니까 기초가 아니고 신규 취득에다가 여기다가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4번에다가. 단기에 취득한 것은 기초가액에다 입력하지 않고 신규 취득 및 증가 4번에다 입력을 합니다. 예, 컴퓨터가 120만원짜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만원 취득했다. 세금을 포함해서 입력하면 안 되죠. 왜냐, 세금은 컴퓨터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자산과 다르죠. 부가세 대급금은. 그래서 취득원가로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니까 9번에 정률법 그건 그대로 두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셀 내용연수 꼭 입력하라고 분홍색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연수 5년. 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론 공부하실 때 그 QA 게시판에다가 내용 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 내용 연수 옆에 물음표 붙어 있죠? 요거 단추 한번 눌러보시면 내용 연수 세부적인 내용이 1번부터 쭉 내려가면 74번까지 7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 기준에 따르는 것은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신고할 때, 세무 조정할 때는 세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세무 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납부할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할 때는 이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감가상각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재무회계를 할 때는 우리 재무회계 기준과 세법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마시고 닫아주시고 여기서는 이 컴퓨터는 5년을 내용연수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5를 입력하시면 돼요. 5. 그러면 이제 정률이기 때문에 0.451, 45.1%라는 정률이 여기에 결정이 되고요. 요 120만 원 곱하기 0.451 하면은 9월 달에 취득을 했잖아요.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치죠. 곱하기 4 나누기 12 해가지고 이 계산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아니고 회사 계상 상각비 18만 400원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거기에 반영이 돼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0만 원 곱하기 0.451 곱하기 4개월 나누기 12개월 180400 맞네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해당 기간에 맞춰서 월할 계산이라고 그러죠. 월할 계산. 월할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딱 계산을 해줍니다. 취득을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9월부터 하는 거예요. 9, 10, 11, 12. 4달치.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800번대다라고 했으니까 밑에 경비구분 여기 나오죠. 이거. 그대로 두면 돼요. FAT 1급은 계속 800번대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감가상각비인데 이게 감가상각비가 800번대 감가상각비다 이거예요. 즉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비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수행 5번을 보겠습니다. 신입사원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런데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자, 우리가 계산서, 매출에서 계산서 해봤죠? 13번 유형. 매입도 계산서 매입이 있어요. 우리가 매출에서 계산서는 13번이었죠? 그때 뭐를 팔았더라? 아, 잡지. 잡지 판매한 거 13번을 했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미래교육원에다 지급하고 미래교육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긴 학원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원이니까 종목이 보니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업종이죠. 교육 서비스 업종이 면세 업종입니다. 면세 업종은 3일패션에서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계산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자,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53번이죠. 53. 자,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0일.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가지고 날짜를 9월 20일로 바꾸고 요형에다가 53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네. 매출인가 매입인가는 항상 여기에 딱지가 보입니다. 매입은 파란색 딱지로 매입, 매출은 빨강색으로 보입니다. 매입으로 보여야 돼요. 예, 품명에다가 FAT 교육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0만원
거래처 명예는 미래교육원 미래로 검색하시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1번 현금 분괴하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출금전표가 작성이 되는데 상품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교육비니까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쓰면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교육 입력하셔가지고 교육훈련비 800번대 825번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확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 분괴 라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개정 과목까지 딱딱 맞는 경우는 아닙니다. 딱딱 맞는 경우는요, 예, 그냥 놔두세요. 재고자산 거래면 딱딱 맞아요. 근데 이건 지금 교육비잖아요.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상품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밑에 와서 개정 과목을 이런 것을 꼭 고쳐줘야 됩니다. (825번) 교육훈련비로. 자, 그러면 이건 계산서 합계표에 갔겠죠. 계산서니까.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아까 잡지 판매한 것은 면세 수입이라고 그래서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죠. 뒷면에. 그러면 이건 뭘까요? 면세 수입이 아니라 계산서를 우리는 발급받은 것이니까,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단은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에 집계가 됐는지 보세요. 계산서 합계표 위에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돼 있으면 조회만 누르시고, 기간이 비어 있으면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가 매입입니다. 여기에 반영됐죠. 미래교육원 30만 원. 자, 계산서 합계표에는 매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또 한번 조회 눌러요. 기간은 7월부터 9월 그대로입니다. 자, 계산서니까 일단 앞면에는 없어요. 여기 과세표준, 과표라는 걸 누르셔가지고 면세 수익금액이라고 밑에서 우리 봤던데, 면세 수익금액 말고 86번 계산서 수취금액, 계산서 수취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수입은 아니에요. 매입입니다. 수취라는 것은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뜻이거든요. 86번 계산서 수취에 30만원 이렇게 여기에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종이로 된 부가세 신고서로는 뒷면의 맨 끝편에 있습니다. 네, 뒤쪽에 맨 끝편에. 네, 확인해서 닫아주시고요. 53번 면세 매입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1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54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 세금 계산서 건을 할 거예요. 네, 세금 계산서 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필요 지식이 뭐냐면,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건이 뭐냐는 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7가지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거, 또는 부실 기재한 거. 시험은 여기에서는 잘 안 내요. 이 2가지로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나와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 다음에 4번째 것, 이것도 잘 나와요.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 이제 주의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운수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여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를 말하는 거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렌트카 업소에
또는 택시 회사에 그 영업을 직접 뛰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아닌 것, 즉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비영업용 하면 업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8인승 이하, 그러니까 9인승부터는 아니다 이거죠. 9인승부터는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를 말한다. 그것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차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잘 나오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는다. 이것도 잘 나오고, 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도 공제 못 받는다. 네. 이렇게 5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뭐냐? 이 중에서 공제 못 받으면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증빙에 따라서는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거. 이것만 매입매출전표에 넣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 54번 불공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2번, 3번을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어디다 입력하라?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 수행 6번부터는요. 세금 계산서만 나오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불공 유형인 경우 여기에 이제 안 나오겠죠. 그거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네, 정리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54번 불공으로 하는 것은 첫째,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느냐? 그걸 보시고, 그런데 공제를 못 받는 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수행 6번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합시다.